안녕하세요. 전우이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대한민국 군인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예비역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그 논쟁. 내가 나온 부대가 제일 힘들었다는 영원한 떡밥을 제대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보충대에서 부대 배치를 받는 순간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절망했습니다. 특히 80년대 전방 GOP 부대에 배치받은 군인들에게 그 순간은 군생활 26개월의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306 보충대에서는 369 사단만 피하면 줄 잘 섰다는 말이 돌았고 102 보충대에서는 특정 부대 이름만 들어도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시절 군인들이 배치받자마자 절망했다는 전방의 악마의 부대들 7위부터 1위까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7위 제9보병사단 백마부대 훈련이 일상이고 일상이 훈련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사령부를 둔 구사단 백마부대 6.25 전쟁 당시 철원 395고지에서 중공군 제38군과 12차례나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처절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승리를 거둔 전설적인 부대입니다. 포격으로 산의 수목이 모두 사라지고 고지가 1m나 낮아질 정도였는데 그 형상이 마치 백마가 누운 것 같다 하여 백마고지 전투라는 이름이 붙었고 구사단 역시 백마부대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역사가 바로 장병들을 고생시키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메이커 사단이라는 자부심만큼 훈련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조사한 부대별 훈련량 순위에서 구사단 28연대가 특수전사령부 1해병사단 수색대대에 이어 전군 3위에 올라간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특수부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일반 보병부대 중에서는 전군 최고 수준이었던 겁니다. 호국훈련이나 KCTC 훈련은 매년 연례 행사처럼 돌아왔고 중대 ATT, 대대 ATT, 여단, BCT, 군단 FTX까지 기계화 부대답게 전차와 장갑차를 몰고 나가서 훈련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6월, 8월, 12월을 빼면 매달 무언가 훈련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비가 오면 종합훈련장은 진흙탕이 되어버렸고 기름과 흙먼지에 절어 사는 게 백마부대원의 일상이었습니다. KCTC에서 최초로 3참호까지 돌파한 것도 바로 이 백마부대였습니다. 그만큼 굴렸으니 실전에서도 통한 것이지요. 제6기 제15보병사단 승리부대 존재 자체가 비밀인 은둔의 산악부대 휴전선 155마일 정중앙 강원도 철원군과 화천군에 걸쳐있는 15사단 승리부대 이 부대의 가장 큰 특징은 좌측에는 3사단 백골부대, 우측에는 7사단 칠성부대라는 메이커 사단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도 정작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역자들 사이에서는 15사단이 어디냐? 고 물으면 은둔부대로서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갑자기 튀어나와 막아내는 부대라는 우스갯소리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은둔의 부대가 실제로는 끔찍하게 힘든 곳이었습니다. 산악지형 특성상 산악전 부대로 분류되었고 행군은 산을 타는 게 당연시되었으며 부대에 따라서는 산을 오르내려야 밥을 먹거나 눈을 치울 수 있는 곳도 많았습니다. 12사단, 21사단과 더불어 예비역들 사이에서 소위 피박으로 불렸는데 정작 7사단조차 이런 취급을 안 받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참혹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험지 덕분인지 15사단장 자리는 추 육군 최고위직까지 진출하는 요직이 되었습니다. 최근 20년간 15사단 출신 대장 진급자가 5명이나 나왔는데 이는 1사단 1명, 9사단 2명, 3사단 3명 등 다른 메이커 사단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장군을 많이 배출한다는 건 그만큼 이곳에서의 복무가 얼마나 혹독한 시험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제5위 제3보병사단 백골부대 죽어서도 싸우겠다는 해골의 전설 강원도 철원에 주둔한 3사단 백골부대 경내 구호부터가 백골입니다. 죽어서 백골이 되더라도 공산당과 싸워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서북 청년회 출신 장병들의 맹세에서 시작된 이 이름은 대한민국 군 역사에서 가장 강렬한 부대 별칭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47번 국도를 타고 포천시 이동면에서 철원군 서면으로 넘어가면 거대한 해골 조형물이 신병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눈 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이 해골 조형물을 보는 순간 많은 이등병들은 자신의 운명을 실감했습니다. 훈련소에서 퇴소하는 이등병들에게는 해골 모양 잔에 술을 담아 백골주를 돌렸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철원이라는 지역 자체가 분지 평야지대라 GOP 지형이 산악사단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담당하는 GOP 섹터만큼은 험준한 걸로 유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철원의 추위는 강원도 산간 지역 못지않았고 강설량 역시 어마어마했습니다. 3사단에는 3개 연대가 있었는데 2개 연대는 GOP 근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1개 연대가 후방에서 각종 훈련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개 연대의 3개 대대 중 2개는 신병교육 임무를 맡고 있었으니 결국 사단 내의 굵직한 훈련은 단 1개 대대가 모두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 훈련들을 총 9개 대대 중 어디서 다 할 것 같으냐? 바로 여기야. 이게 전입 신병들이 반드시 듣는 레퍼토리였습니다. 제4의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강원도 인제군 원통에 사단본부를 둔 12사단 을지부대. 이승만 대통령이 수나라 113만 대군을 물리친 을지문덕 장군의 기상을 계승하라며 직접 이름을 지어준 부대입니다. 육군 최초로 역사적 위인의 이름을 부대 일반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12사단의 고충은 무엇보다 인제라는 지역 자체에서 시작됩니다. 인제군은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 홍천군 다음으로 면적이 넓은 곳이었고 여러 하천과 복잡한 산계가 뒤섞여 지형이 극도로 변화무쌍했습니다. 향로봉에서 북으로 연결되는 백두대간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으나 그만큼 산악지형에서의 작전은 체력적으로 극한이었습니다. 심지어 인접 부대인 22사단 장병들이 GOP 경계 중 12사단 장병과 마주치면 측은하게 여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100km 행군도 펀치볼을 찍고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되었고 강원도 특유의 폭설과 혹한은 기본이었습니다. 연이은 가혹한 환경과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 입대를 앞둔 장정들 사이에서 12사단 진병교육대만큼은 피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정도였습니다. 제3위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 전생에 7가지 죄를 지으면 오는 곳 강원도 화천에 주둔한 7사단 칠성부대. 이 부대를 설명하는 데는 예비역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전생에 7가지 죄를 지으면 7사단에 오고 여기에 엄청나게 악질적인 죄 하나를 더 저지르면 파련대로 끌려간다. 155마일 휴전선 경계부대 중 가장 좁은 방어정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이 부대의 지형이 얼마나 험준한지를 말해줍니다. 방어정면이 좁다는 건 지형이 워낙 가파르고 험해서 넓은 구간을 담당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5연대 GOP는 군견도 나고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M자형으로 끝없이 오르락내리락 반복되는 섹터에서 몇 달 근무하면 무릎이 망가지는 건 예사였습니다. 배우 원빈이 7사단 최우선 구역에서 섹터를 돌다가 무릎 부상으로 의병 제대했다는 일화는 이 지형의 험난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파련대는 한술 더 떠서 신이 버린 땅이라 불렸습니다. 휴전선 155마일 전 구간을 통틀어 가장 험준하고 가파른 섹터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5연대와 8연대 사이 접경 지역은 신조차도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땅이라는 소리까지 나왔는데 이는 8연대 쪽은 이미 신이 버린 곳이고 접경 지역은 아직 버릴지 고민 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건 흔한 일이었고 바람까지 불면 체감온도가 영하 45도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일부 초소에서는 창문에 김이 서리면 경계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한겨울에도 창문을 아예 떼어버려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온몸으로 맞으며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제2위 제21보병사단 백두산부대 삽관하시 내 몸의 일부가 된다. 강원도 양구에 주둔한 21사단 백두산부대. 한국전쟁 말기인 1953년에 창설되었으며 백두산까지 진격하여 태극기를 꽂으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서 부대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비공식 별명으로 백두삽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에서 복무 기간을 거치고 나오면 삽과 낫이 자신의 신체 일부가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21사단은 전방 사단 중 가장 길고 넓은 섹터의 철책선을 담당했습니다. 작전 지역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대였고 전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대대 주둔지와 중대, 주둔지가 모두 이 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옛 초기 몇 대면 하루 만에 끝날 일을 수십에서 수백 명이 삽과 낫을 들고 베거나 뿌리 뽑아야 했고 여름에는 물골 작업, 진지공사 때는 인간 노새이자 인간 크레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3군단 소속 사단 중 복무 여건이 가장 열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육군훈련소의 훈련부사관이 폐소를 앞둔 훈련병들에게 부대 소개를 하면서 너희는 절대 이 부대 걸리지 마라고 이를 갈며 말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심지어 육군부사관학교에서도 교관들이 21사단 출신 교육생들에게 너희는 뭘 믿고 부사관 지원했냐며 안타까워하고 불쌍하다고 자판기 커피 한 잔 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양구라는 지역 자체도 문제였습니다. 위수 지역이 양구 시내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양구에서 즐길 거라곤 당구장, PC방, 모텔 방에서 술 마시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웃 부대인 12사단 장병들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래도 양구보다는 나으리라고 노래했다는 것이 양구의 참혹함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초여름 6월에도 새벽 야간 근무를 나가면 기온이 영상 5도까지 떨어져 야상을 입어야 했는데 한낮에는 35도까지 치솟는 극심한 일교차도 장병들을 괴롭혔습니다. 지형이 험악해서 몇 달 근무하면 다리 한 군데가 망가지는 건 예사였습니다. 제1위 환상의 17사단 꿈의 부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잔혹한 반전. 자,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아마 1위로 또 다른 산악 GOP 부대가 나올 거라 예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1위는 좀 다른 의미에서의 악마의 부대입니다. 제17보병사단 번개부대. 현재 인천 부평에 주둔하고 있는 이 부대는 보충대에서 꿈의 17사단, 17베가스라 불리며 모든 장병이 배치받기를 갈망했던 전설의 부대입니다. 306 보충대에서 갈 수 있는 상비사단 중 17사단에 배치받으면 정수기에서 꿀이 나오는 부대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2009년 당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도 전 부대 소개 교육에서 17사단을 꿈의 부대라고 소개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17사단에 배치받은 장병들은 천국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대에 도착해보면 그 환상은 잔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환상의 17사단은 어느 순간 환장의 17사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기에 실망도 그만큼 컸던 것이지요. 부대 내의 현실은 다른 부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그 기대감이 만들어낸 괴리감이 장병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7사단이 이 목록의 1위인 이유입니다. 산악 GOP의 물리적 고통과는 다른 차원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심리적 절망. 내가 꿈의 부대에 왔는데 왜 이러지? 라는 배신감. 다른 부대 출신들은 처음부터 각오하고 왔기에 버텼지만 17사단에 배치받은 장병들은 천국을 기대했다가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예비역들 사이에서 17사단은 다른 의미의 악마의 부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7개 부대, 여러분이 복무하셨던 부대가 있으셨나요? 사실 이 모든 부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시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 한겨울 영하 30도의 GOP 초소에서 무릎이 부서지도록 험한 섹터를 오르내리며 삽과 낫으로 산을 깎으면서도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낸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배 전우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부대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내 부대가 더 힘들었다는 이야기, 전우의 기록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